전 세계 축구 팬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6승 2무를 기록하여 최종 예선이 아직 2경기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미 승점 20점을 확보하여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통상 11회 1986년 멕시코 대회부터 10회 연속 본선 진출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월드컵 우승 경험이 있는 축구 강국 브라질, 독일,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스페인에 이어 6번째로 달성한 대기록입니다. 더군다나 손흥민과 황의조가 없었던 레바논과 시리아전에서도 모두 승리를 거두며 탄탄한 선수층을 가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그들의 최대 명절인 설날에 아주 비극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인 국대 경기에서 1956년 이후로 베트남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에게 3대1로 패배한 것입니다. 이 패배로 인해 중국은 1승 2무 5패로 승점 5점을 기록하며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가 확정되었습니다. 분노한 중국 축구 팬들은 각종 커뮤니티에 자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중국 축구의 실망스러운 경기가 있고 난 후에는 2002년 한국 축구대표팀의 성과를 비하하는 글들이 중국의 각종 커뮤니티에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6강은 문제없다. 그러나 8강? 하하. 빵즈팀과 이탈리아 팀과의 경기를 보면서 나는 리모컨을 쳐서 부셔버렸어. 탁자에 아직도 흔적이 남아있어. 스페인전? 나는 후반까지 봤을 때 속에서 화가 울컥울컥 치밀었어. 파리? 냉장고에서 차가운 콜라 한 캔을 꺼내서 들이켰어. 그래야 텔레비전을 때려 부수지 않을 테니까. 심판의 보호 아래에서 각종 경고, 퇴장될 만한 플레이를 하고 상대팀은 엄격하게 보지 않았다면 한국팀은 당시 그냥 16강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생각해. 커뮤니티를 달군 여러 글 중에서 시선을 끄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바로 2002년 중국 축구대표팀은 대체 얼마나 강했던 거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아마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중국팀이 본선에 진출했던 단 한 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당시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기 때문에 중국이 본선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관련 중국의 분석 기사들과 올라온 댓글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팀 11번째 월드컵 진출, 중국팀은 겨우 한 번 진출. 한국의 2002년 월드컵을 따질 필요가 없다. 혹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혹은 딜레마가 아니다. 정도의 뜻인 것 같습니다. 중국 1대3 베트남 패배, 일본 2대0 사우디아라비아 격파, 한국 2대0 시리아 격파. 일본팀은 이미 거의 월드컵 진출이 확정적이며 한국팀은 손흥민이 없는 상황에서도 전과 다름없이 월드컵에 진출했다. 또한 이미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11번째 월드컵에 진출했다. 중국 남자 대표팀은 지금까지 단지 한 번뿐이다. 한국 축구의 흑역사가 있을까 없을까? 예를 들면 2002년 홈에서 열린 월드컵 각종 수단, 이건 축구 팬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그러나 더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팀은 2002년 홈이라는 우세를 이용해서 그렇게 한때 말고 다른 10번의 월드컵에 진출했을 때는 모두 그들의 실력에 의지해 진출했다. 그러나 우리 중국 남자 축구는? 한국팀은 1954년 월드컵에 처음 참가했다. 그 후 1986년 허정무가 마라도나를 휩쓴 월드컵을 시작으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까지 모두 10회, 한국팀은 빠지지 않았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11번의 월드컵이다. 차범근에서 박지성 그리고 손흥민까지 한국 축구는 끊이지 않고 세계 축구계에서 인류 스타로 설 수 있는 선수들을 배출하였다. 월드컵에서 수단을 사용하여 4강에 들었던 2002년 월드컵을 제외해도 2010년에 16강에 진출했다.
또한 일본 축구는 중국 축구와 발전 시기가 같다. 거의 동시에 직업화 개혁을 했으며 1993년 동시에 패배했다. 중국 축구는 예멘에 졌고 일본은 뜻밖의 이라크에게 졌다. 그러나 그 후 1998년 월드컵에서 일본은 광채를 내뿜었다. 1998년부터 6번의 월드컵에 연이어 출전했다. 2020년 월드컵 진출도 시간 문제다. 기사 말미에는 중국의 유명 축구 스타 순지하이가 과거의 한 발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어쩌면 축구에 맞지 않는다. 유럽인과 비교하면 우리는 열세다. 그러나 최소한 중국 축구는 가까운 이웃인 일본, 한국과 수준이 비슷해야 한다. 중국 축구 인구는 그들보다 훨씬 많고 거의 모든 스포츠는 뛰어나며 일본과 한국을 초월할 수 있지만 남자 축구만 차이가 갈수록 커진다. 2023년 바로 내년 중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홈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경기를 치른다. 중국 남자 축구는 실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이상 추태를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일침을 날리는 순지하이 선수도 현역일 때는 국제적으로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럼 2002년도 중국 대표팀이 대체 얼마나 강했다고 생각하는지 중국 축구 팬들의 생각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처럼 2002년 중국 축구는 대체 얼마나 강했나? 나는 2002년 중국 축구 대표팀의 실력을 아시아 1류, 유럽 2류의 수준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오래된 축구 팬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을까? 2002년 중국 축구 대표팀은 확실히 강했다. 월드컵에 진출했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 또한 당시 주최국이 일본, 한국이었기 때문에 월드컵에 진출했던 것도 아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당시에 그 중국 축구 대표팀은 전력을 다하는 전신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양재현의 대사를 빌려서 말하자면 혈기가 있는 부대였다. 먼저 우리가 자주 토론하는 화제는 2002년과 2018년 대표팀 선수 체격 비교도이다. 내 주변의 친구는 이게 단면일 뿐이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에 이건 중요한 면이다. 이건 축구 선수들의 자율, 훈련 강도, 노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체격은 몸싸움 능력을 나타낸다. 이제 축구는 팀을 중시하고 몸싸움을 중시한다. 체격이 없으면 어떻게 몸싸움을 할 수 있을까? 체형이 부풀었는데 충분히 축구를 할 수 있는 체능을 보존할 수 있냐? 스피드는 더 보장할 수 없다. 체력, 속도, 기술 모두 없는데 무엇에 의지해서 승리할 거냐? 나는 2002년 축구 대표팀의 선수 중에서 누가 문신이 있었는지, 누가 이상한 머리 스타일을 했었는지 떠오르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축구 대표팀은 누가 문신이 없나, 누가 이상한 머리를 안 해봤나. 다시 말하면 국내 리그, 해외 선수 영입, 유명한 감독 2002년과 비교하면 몇 배나 더 많은지 모르겠고 해외 선수의 연령도 성의가 있다. 와서 노후 생활을 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나 영입되면 주력이 되었고 희망을 모든 해외 선수에게 걸었다. 외국 선수들의 능력 문제가 드러난 것은 말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희망을 남에게 의탁하면서 스스로 필사적으로 할 동력이 얼마나 되겠냐. 2002년도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해외에서도 통하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맨체스터 시티나 프랑크푸르트가 리그에서 어떤 수준이었는지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수들은 경기에 나갈 수 있었고 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 지금 해외로 진출하는 선수들을 살펴보면 모두 간판을 따러 간 것이며 기본적으로 경기에는 못 나오고 비즈니스 경기에만 출전한다. 가비지 타임에 출장하며 귀국한 후 잘난 척하기 위해서다. 지금의 축구 국가대표팀은 왜 필사적인 정신이 없냐? 마치 복권을 사는 것처럼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것처럼 당첨되면 좋은 거고 되지 않아도 별 손실이 없다. 국제대회에서 잘했는지는 국내 리그에서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축구 선수 자신들도 수준 높은 리그에 갈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아는데 국제대회에서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겠냐? 당시 2002년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은 목숨 걸고 하면 진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며 그렇게 된다면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만약 중국 축구 대표팀의 실력을 키우고자 한다면 첫째, 적자 생존을 해야 한다. 자격이 안 되는 선수들을 골라내서 쓰레기가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급여를 받게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강제적으로 축구 선수들의 자유 관리를 요구해야 한다. 선수들은 자각하지 못한다면 축구협회가 관리를 도와야 한다. 나쁜 행적을 했거나 나이트클럽에서 잡힌 선수들은 바로 연예인 퇴출시키는 것처럼 프로팀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나의 방법이 좀 가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중국 축구팀 상황을 보면 극약을 처방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개선하기가 힘들다.
강했던 건 확실하다. 아시아 준인류, 일본, 한국, 이란보다는 못했지만 차이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으며 기타 다른 국가들보다는 강했다. 해외 진출 선수도 많았고 실력이 있었다. 월드컵에서 유럽과 아메리카 팀들과 몸싸움을 할 수 없었고 차이가 컸다. 현실에 맞지 않는 목표를 제시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 일본, 한국과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일본은 1998년 처음으로 월드컵에 진출했고 한 골밖에 못 넣었다. 한국은 네덜란드에게 5골이나 먹었지만 중국팀의 브라질, 터키전은 경기 내용이나 점수차나 괜찮은 수준이었다. 지금 일본, 한국, 이란은 이미 유럽과 아메리카의 이류팀과 비등한 실력인데 중국 축구팀은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이라크도 이기지 못하는 상태이다. 2002년 대표팀은 최근 20년 동안에 가장 강한 두 팀 중 하나이다. 다른 하나는 1998년 팀인데 저 두 팀은 중복된 선수가 많다. 따라서 같은 팀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2002년 중국 축구대표팀에 대한 중국 축구 팬들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중국 축구가 스스로 반성하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매우 축하할 만한 일이지만 계속 이웃의 성과를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위로만 하려 한다면 이는 결국 스스로에게 큰 해가 되어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